대인관계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네. 상호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울해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웃음 치료 같이 막 계속 웃으면 우울했었다가도 즐거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김나영 씨인가요? 가면성 우울증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와서는 막 빵긋빵긋 웃는데 속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울한 사람이 만약에 그냥 빵긋빵긋 연습을 하면 이 가면성 우울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가면성 우울증과는 다르죠. 우리가 우울증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죠. 뭐 밥맛이 없어진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또는 잠이 많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면성 우울증은 특히 동양권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고 어떤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걸 조금 이렇게 꺼려하죠.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네. 그 서양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분이 우울하면 뭐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상담도 받고 쉽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게 됩니다. 네. 그걸 억누르면 그게 이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우울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막 나타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그게 우울증이에요. 기분은 우울하지 않지만 우울증이다. 그래서 이제 가면성 우울증, 가면을 쓴 것처럼 우울하면 얼굴도 이렇게 우울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얼굴 없는 것. 웃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죠. 예. 그런 게 가면성 우울증이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우울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증상들이 있지만 그걸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웃는다든지 네. 행복한 생각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고 또 약간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그래도 좀 표현을 하면 우울한 게 좀 좋아집니다. 네. 그걸 억누르면 그런 게 이제 병으로 더 깊어지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친구들한테 좀 격려도 받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이 증상들이 나온 김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 지금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또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되게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울감은 우울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우울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또는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든지 뭐 집에 나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럼 당연히 우울해지죠. 그게 우울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우울한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하더라도 또 며칠 지나면은 또 그게 극복이 됩니다. 저절로. 근데 이제 소위 병적인 우울증은 우리가 이제 주요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뭐 좀 우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마이너 디프레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병적인 우울증은 주요 우울증, 메이저 디프레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우울감이 지속이 돼야 돼요. 적어도 2주 이상.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당연히 우울해지지만 스트레스는 특별한 게 없는데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신체적인 증상, 밥맛이 없다든지 오히려 많이 먹는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오히려 잠만 잔다든지 죄책감이 든다든지 심하면은 뭐 자살 생각까지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된다. 보통 우울감은 되게 며칠 그러다가 좀 좋아지기도 하고 뭐 1주 정도 아무리 길어도 2주는 안 가죠. 근데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우울감이나 뭐 흥미의 상실 이런 게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적어도 뭐 한 9가지 증상 중에 뭐 5가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우울증은 우울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잠깐 슬픈 거는 우울감이고 슬퍼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거나 많이 먹는다거나 잠을 많이 잔다거나 아니면 저는 여기서 무기력도 사실 저는 경험을 했는데 무기력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기력을 경험한다거나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울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병원 가면 금방 괜찮아지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우울증은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블루라는 건 파란색인데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색깔이.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우울해지다가 좋아지고 이러죠. 그래서 병원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 인간관계나 뭐 이런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게 많은 분들은 지금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약간의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뭐 또는 의미를 찾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우울해지기 쉽죠. 근데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네. 외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 삶의 어떤 의미, 인생관 또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성숙하자 하는 데 관심이 많고 네,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네. 오히려 책도 많이 읽고 네.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보는데 외향적이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우울해 놀자 막 이러는데 내향적이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되게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외향성, 내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하려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대화도 잘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좀 이렇게 거리 조절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교수님으로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의 거리라는 게 이런 거더라 이렇게 느끼셨던 것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인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네, 문제이기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고. 교수님은? 저는 이제, 네. 이제 대부분이 이제 환자분들하고 관계가 많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뭐 동료들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선후배 관계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대인관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중요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방법보다도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가질 때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가지면은 이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나빠지고 이런 거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본인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고 본인의 입장에 주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고 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감해 주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네. 상호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울해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은 그런 분들하고는 사실 관계를 안 가지면 되죠. 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힘든 경우에 굳이 뭐 우울하고 힘들어하면서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 관계가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못 봐서 생기는 문제가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에서 우정, 사랑, 연대감 이런 감정을 교류하는 게 쾌락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게 도파민 활성도를 높인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쓰셔서 근데 사실 이거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 연애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데 그걸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중간에서 어떻게 좀 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은 많이 만나세요?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 예, 많이 만나죠. 만나는데 만약에 힘들게 하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넘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뭐 지적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또 관계를 깰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굳이 또 그걸 제가 나서가지고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하는 거를 저는 뭐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입장인데 관계를 너무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 그냥 본인이 행복한 거를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행복한 걸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자꾸 이제 힘들고 본인이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좀 성숙한 인격이 되는 그런 훈련, 물론 훈련만으로 어려울 수도 네네. 있지만 그런 걸 좀 하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힘든 경우가 나타나면 저는 굳이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뭐 자꾸 시간을 보내는 거는 조금 줄이는 게 좋다. 그 이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기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죠. 나쁜 사람, 안 좋은 네. 사람, 힘들게 한 사람하고 만나느라 기운 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쵸. 예. 행복에 대해서 이제 요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행복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진화론적으로 행복은 두 가지다 궁극적으로. 하나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아, 네. 이 두 가지가 행복의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자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 자기가 만나면은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녁 먹고 또는 와인 한잔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도 바쁜데 괴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거기에 몰입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이제 직장인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은 회사를 가면 부딪히기 싫은데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 피하고 싶은데 옆자리야 막. 그리고 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직장 상사야 막 이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네. 회사에서 힘들다. 또 뭐 상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동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절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피할 수 없는 걸 자꾸 고민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절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래. 저 사람은 결국 뭐 저렇게 하다가 뭐 자기 계속 괴로운 상황에서 불행한 생각만 하면서 살겠지. 나는 행복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고는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교수님은 혹시 노하우 있으세요? 혹시 우리 학교 다녔을 때나 공부 막 한참 하실 때 힘드신 경험 있으셨을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친구를 관계를 막 맺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롭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르시스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좋아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되게 잘 들어주시고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할 것 같은 좀 나쁜 얘기 잘 안 하실 것 같고 좀 좋은 얘기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실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뭐 제 이야기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인관계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공감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좀 내성적이고 기본적으로 약간 염세주의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 옵티미스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염세주의적이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죽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지. 그 이외의 문제는 뭐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그 정도는 뭐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뭐 내가 뭐 굳이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럴까 이런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사실 도움이 꽤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아, 예. 아니 저를 이렇게 보면 되게 적극적이고 막 되게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유 열심히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아유 뭐 세상에 뭐 다 나한테 잘해줄 수 있나 뭐 다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잘 살겠다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못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다 자기 이유가 있겠지. 그래 뭐 지 이유대로 사는 건데 뭐 지가 나 때문에 살겠어? 이런 생각하면 좀 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관계 유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좀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도 좀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시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